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리가 생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결과다라고 이 모스탄 대사 측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 이재명이 과거에 살인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국 검찰이 너 소환하겠다. 잡아다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조기 불지르고 찍고 트럼프 인형 만들어가지고 불태우고 트럼프 욕하고 막 이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럼 니네들 잡아가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물론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데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한국 정부나 한국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이고 정말 한국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죠. 그걸 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에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원에 수감이 됐다라는 취지로 이 발언을 했었던 이 모스탄 전 대사, 그것이 이제 허위 발언이다,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접수가 됐었죠. 경찰은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전 대사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다가 출국정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죠. 출국정지가 일단은 법원에서 내려졌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정지 청원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달 1일, 7월 1일 날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쪽에다가.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좀 와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법규상 출국정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6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월 말까지 출국정지 했던 것을 연장한다 그러면 5개월 정도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해제하고 다시 출국정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시작해가지고 6개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말까지 최장기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요. 탄 전 대사는요.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이 연장되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탄 전 대사 측에서. 당초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경찰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이날 재판부는 신문 초반 법무부 대리인을 통해서 송치 후 별도의 출국금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혐의 인지부터 공소 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데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가 딱 한 번 출석한 것 가지고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과거 출석 요구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을 하면 그러면 다시 재입국해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심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귀가 솔깃해지는 해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탄 전 대사에 대한 검찰의 행보가
며칠 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과 관련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탄전대사에게 주어져 있는 혐의가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 주장 이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이제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혐의라는 것이 하필이면 오는 7일부터 7월 7일부터 발효되는 일명 입틀막법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될 혐의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실선거를 가지고 왜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뉴스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입틀막법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도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무엇이 허위사실이냐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를 지금 정부가 하겠다 혹은 대통령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 탄전대사를 본보기용 법 집행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사도 한국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이 점을 부각시켜서 입틀막법 시행에 대한 반발을 누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을 펼칠 경우 탄전대사와 같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도 저희 NNP 뉴스처럼 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채널들이 있는데 이미 뭐 JTBC 같은 방송국들이 저희 NNP TV를 극우 채널, 뭐 가짜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의 선을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 정부가 가짜뉴스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여기는 가짜뉴스 하는 데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탄전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나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탄전대사의 신분이 현재까지는 피의자인데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 송달이 우선 시행이 될 것이죠. 공소장이 이제 탄전대사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인은 공소장을 읽고 나서 2주 안에 본인이 반박을 할지 인정을 할지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법원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판사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와 무죄를 두고 싸우는 본격적인 공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상한 법이 하나 또 만들어져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3심제가 기본이죠. 1심 판결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1심 판결이 무죄가 될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1심 판결 결과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무죄나 너무 가벼운 형량이 주어졌다라고 이 판결에 불만을 품는 것이 피고인 측이 아니라 검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한 번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3심 판결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1심 재판이 시작이 돼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 걸리는 시간. 사건이 좀 복잡하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 문제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시간은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일정이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 정치 칼렌더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2026년 7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2028년 총선까지 이 재판이 계속 질질 끌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선은 2028년 4월 달에 치러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도
탄전대사의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항소해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탄전대사한테 집행유예라든가 무죄를 선고해봤자 이미 일 다 끝난 다음이라는 거죠. 적어도 총선을 치르기까지 2028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총선을 치르기까지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다.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차관급인 대사를 지냈던 사람도 지금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뭐 이렇다라는 대외 선전용으로 이용을 해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야, 이제 미국 대사도 지금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재판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 뭐, 우습죠? 그냥 법을 어겼다. 그냥 바로 재판해도, 그리고 감옥에다 그냥 잡아놓고, 뭐, 구치소에 보내고, 그래도 일반 국민들 진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틀막법이라는 것을 실제로 국민들한테 막 강제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국민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모스탄 대사를 갖다가 지금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앞에 내세워서 야, 이런 사람도 우리가 처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 입장이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뭐냐 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명분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법을 어겨가지고 그 외국 당국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개입을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법을 바꾸고 정권을 챙기고 그리고 더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뒤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볼모를 잡아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희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정보 유포와 부정선거 주장을 현행 형사범죄로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탄전대사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국내 정치용 카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분석이 아주 이상한 분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민적인 한거밖에는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범국민적인 한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